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북한이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위성 다시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 한국일보에서는 내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쏘아 올리게 될 북한의 인공위성은 전례상 예고기간 첫날인 내일 발사될 걸로 예측됩니다. 지난 5월에도 예고기간 첫날에 발사한 바 있는데요. 다만 날씨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24일이 유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안 25일에 발사될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네, 이쪽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 설정 지역을 보면 발사 경로는 지난 5월, 그러니까 첫 번째 발사할 때랑 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의 남서측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을 설정했는데요. 이전과 같은 경로로 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같은 규모의 운반체와 위성체로 재발사를 시도할 거라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실패 원인으로 발표했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성체 발사가 성공하더라도 큰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을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인양해서 분석한 부품들의 수준을 보면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자, 오늘 6년 만에 전국 민방위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먼저 2시가 되면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이때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통제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곳을 지나고 있다면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한 후에 라디오 등을 통해서 안내방송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분이 지나게 되면 경계 경보 발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대피소에서 나와서 통행이 가능해지고 차량도 경찰 지도에 따라서 서행하면서 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모두 지나게 되면 경보가 해제되고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은 사이렌이 울려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하철 이용할 때도 참고할 사항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운행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공습 경보가 발령 중인 15분 동안은 역사 외부로 나가는 게 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서 소방차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대피소가 어디 있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포털 그리고 국민재난 안전포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서울의 구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교통통제 구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대피소 확인해 봐야겠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흉악범에 대한 교도소를 만들고 또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을 검토한다. 어제 그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들을 따로 모아두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치료와 간병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 결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편성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들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의 현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명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요. 또 법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에 정신응급합동 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당정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상 동기 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온 그 방안들이 대체로 이제 사후 그런 대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대책들도 좀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유커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우려할 만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네. 우선 여객 노선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7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62% 정도만 중국 노선에 대해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노선 회복이 더디면 아무래도 항공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서 단체 관광 허용의 수혜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또 유커가 주 고객이던 중저가 호텔과 대형 관광 식당들이 코로나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이 많다는 점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호텔이나 식당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인프라가 많이 무너져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세 버스도 그렇고요, 버스 기사도 그렇고 모두 다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사나 통역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직업을 바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커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럴 경우 자격이 없거나 또 부족한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겠는데요. 한국 관광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9월 말 중국 연휴 기간에 유커들이 한국을 많이 찾을 걸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광 상품과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에겐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준비가 안 돼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7년 만에 유학생이 서울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다. 이 학생이 그 학생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 독일 출신 유학생 두빈스키 니나 씨입니다.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다고 하고요. 또 학내 봉사단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한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다양성 같은 부분도 고려가 되면서 이번에 졸업생 대표 연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학생이 대표 연사를 맡게 된 건 7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그 해외 대학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연설을 하는 내용 가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좀 새로운 감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찾았다는 니나 씨.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정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탔을 때 한 어르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국인의 특유의 따뜻함과 또 친절함에 반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국제기구나 NGO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본인도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